이더리움 지갑 쓰면서 그 속 터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많죠. 덱스에서 새로운 토큰 하나 딱 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잔고가 아주 미세하게 한 0.002 이더리움 정도 부족해서 네, 거래가 탁 막혀버릴 때. 맞아요. 그때 그 허탈함. 게다가 승인 버튼 누르고 지갑창 뜨면 서명하고 그제야 전송 버튼 누르고 또 또 서명하고. 완전 클릭 지옥이죠. 네, 이 끝없는 클릭 지옥이랑 가스비 낭비에 지치신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요. 네. 오늘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지긋지긋한 불편함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강력한 제안입니다. 네. 이더리움의 판도를 바꿀 EIP8141 플림 트랜잭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제안은 그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계정 추상화를 다루고 있어요. 계정 추상화요? 네, 그러니까 유연한 지갑 구조를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근본적으로 구현하려는 아주 심도 있는 기술적 시도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좀 복잡한 암호학 용어랑 개발 코드로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적인 온체인 경험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혁명적인 변화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오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마법처럼 바꿔놓을지 그 핵심을 하나하나 분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사실 이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이 어제 오늘 뚝딱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무려 2016년 그 EIP86이라는 제안부터 시작된 이더리움의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죠. 이걸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더리움이 처음 설계될 때부터 안고 있었던 구조적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조적 한계요?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EOA, 그러니까 외부 소유 계정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메타마스크 지갑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EOA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서명 방식이나 가스비 지불 구조가 프로토콜 안에 너무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네, 무조건 특정한 타원 곡선 암호화 방식인 ECDSA로만 서명해야 하고요. 네. 수수료는 무조건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인 이더리움으로만 내야 하는 그런 경직된 규칙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좀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미 ERC4337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 표준이 나와서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았나 하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페이마스터를 써서 가스비 대납도 하고 지갑 복구도 하는 기능들이 이미 시장에게 소개가 되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확실히 ERC4337이 등장하면서 계정 추상화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죠. ERC4337은 어디까지나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에서 유연성을 제공한 약간 우회적인 해결책에 아깝습니다. 아,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별도의 민프를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비 오버헤드도 무시할 수 없죠.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프로토콜 자체를 뜯어고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EIP8414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 이상 겉면만 포장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뼈대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아주 과감한 선언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EIP8414의 핵심은 딱 한 줄의 공식으로 요약되더라고요. 바로 트랜잭션은 N개의 프레임이다. 네,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프레임이다. 기존에는 우리가 거래를 일으키면 서명, 가스비 지불, 실제 실행 코드가 꽉 뭉쳐진 하나의 거대한 돌덩어리 같아서 도무지 쪼갤 수가 없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제안은 그 덩어리를 여러 개의 독립적의 프레임, 즉 레고 블록으로 조각조각 쪼개버립니다. 그 레고 블록이라는 비유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아주 철저한 회원제 고급 식당에 입장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 고급 식당이요? 기존의 EOA 방식은 손님이 직접 신분증을 보여주고 직접 주방에 메뉴를 주문하고 직접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까지 모두 혼자서 그것도 순서대로 한 번에 처리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에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거나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그 즉시 쫓겨나죠. 그런데 프레임 트랜잭션이 도입되면 이 과정이 완벽하게 분할됩니다. 역할이 나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레임들로 쪼개지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핵심 프레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검증 프레임입니다. 검증이요? 식당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보안 요원의 역할이죠. 아, 신분증 확인. 둘째는 실행 프레임입니다. 주방에 요리를 주문하고 음식을 만드는 실제 작업입니다. 요리 주문. 셋째는 가스 결제 승인 프레임입니다. 밥값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온 부자 친구 혹은 회사 법인카드로 대신 내겠다고 승인하는 과정이죠. 아하. 이 세 가지가 독립적인 레고 블록처럼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블록들을 입맛대로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 쪼개서 조립한다라. 엄청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이 마법 같은 일을 프로토콜 내부에서 소화하려면 꽤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할 텐데요. 네, 꽤 큰 공사죠. 단순히 개념만 바꾼 게 아니라 실제로 프레임 TX 타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트랜잭션 타입을 도입하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 즉 EVM에 새로운 명령어들도 추가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엔진을 건드리는 작업이니까요. EVM 자체의 새로운 옵코드들이 대거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프로브, TX 파람 로드, TX 파람 사이즈, TX 파람 코피 같은 명령어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잠깐, 용어들이 갑자기 무거워지는데요.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 TX 파람로드 같은 명령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쪼개진 레고 블록들 사이에서 이전 블록의 결과값을 다음 블록으로 안전하게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프레임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 프레임에서 안전하다고 확인한 데이터를 실행 프레임으로 넘겨주는 연결고리가 필수적입니다. 네, 연결고리. 그 데이터들을 유연하고 안전하게 불러오고 복사해주는 택배기사 역할이 바로 그 명령어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온체인 유효성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체인상에서 이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최종 인정받으려면 검증 프레임이 반드시 accept 프래그와 가스 지불 프래그를 반환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거래는 보안을 통과했고 가스비도 확실히 누군가 지불할 것이다 라는 온체인상의 명확한 VIP 패스, 즉 보증 수표가 있어야만 통과된다는 뜻이죠. 안전장치까지 확실하게 마련해둔 거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냐면요. 개발자들에겐 코드가 바뀌는 큰 이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결국 실질적인 편의성이 중요하잖아요. 엄청난 사용자 경험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보면 체감이 확 되실 텐데요. 네, 들어보죠. 먼저 다중 서명, 즉 멀티시그 지갑이나 보안키를 변경하는 작업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기존에는 여러 명의 서명이 필요한 지갑을 쓰려면 복잡하고 무거운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쳐야 했고 가스비도 낭비됐죠. 기업이나 다오에서 자금 관리할 때마다 진짜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증 프레임에 A, B, C 세 사람의 서명이 모두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로직을 넣고 네. 그게 통과되면 실행 프레임으로 넘어가게 세팅하면 끝입니다. 보안 인증 과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러워지는 거죠. 와, 완전 깔끔해지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환호했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옥 같은 두 번의 클릭. 그 클릭 지옥이요? 네, 디파이에서 토큰 승인 누르고 집을 누르는 과정이 드디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이른바 배치 실행입니다. 승인과 전송, 이 두 가지 작업을 각각의 실행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로 묶는다고요? 네, 지갑에서 단 한 번만 서명하면 그 안에서 두 작업이 순서대로 차르륵 처리되는 겁니다. 시간과 가스비를 동시에 아껴주는 엄청난 기능이죠. 승인과 지불이 묶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예 지갑이 없는 사람을 위한 마법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배포 프레임이라는 개념이던데요. 블록체인의 높은 진입 장벽을 완전히 부숴버릴 핵심 기능입니다. 네. 아직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지갑 계정을 생성함과 동시에 그 지갑으로 첫 거래까지 바로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계정을 만들면서 거래를 동시에요? 네, 사용자는 자신이 지갑을 새로 만들고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웹 서비스에 가입하듯 자연스럽게 온보딩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네요. 게다가 여기서 활용 점정으로 가스비를 꼭 이더리움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페이마스터 구조가 프로토콜에 내장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속으로 아까 ERC4337에서도 페이마스터가 있었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네, 이게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프로토콜 레이어에 아예 네이티브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축 통화가 아닌 다른 토큰으로 가스비를 지불하는 효율이 아예 달라집니다. 효율이요. 우리가 가진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스비를 내면 페이마스터 프레임이 알아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필요한 ETH로 변환해 제공하고요. 네. 심지어 남은 잔돈까지 완벽하게 환불해주는 구조가 기본 탑재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가스비 용도로 쓸 자투리 이더리움을 억지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잔돈 환불까지.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페이마스터 구조가 단순히 결제 수단을 다양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매력적인 사실이요? 영재식 증명, 즉 ZK-SNARK 기반의 가스 후원 모델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지식 증명 기반 가스 후원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지갑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네트워크에 낱낱이 공개하지 않고도 네, 나 가스비 낼 자격 충분해 라는 것만 쏙 증명해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 프라이버시 구조는 2D 논스, 그러니까 2차원 논스라는 매우 고도화된 기술 구조와 시너지를 냅니다. 2D 논스요? 기존 이더리움은 논스 값이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앞선 거래가 막히면 뒷거래도 줄줄이 막히는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조금만 몰려도 네트워크 전체가 정체되곤 했죠. 이 2D 논스를 일상적인 것에 비유해보자면 기존 논스가 1차선 도로에서 앞차가 빠져야만 뒤차가 갈 수 있는 답답한 단일 톨게이트였다면 네, 2D 논스는 다차선 하이패스를 뻥 뚫어서 여러 거래가 서로 얽히지 않고 동시에 통과하게 만드는 셈인가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다차선 하이패스가 뚫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트랜잭션을 수신할 수 있게 되죠. 속도가 확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덕분에 네트워크 처리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런 구조적 개선 덕분에 레일건 같은 별도의 복잡한 공개방송자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 외부 시스템이 필요 없군요. 네, 누구나 퍼블릭 민프를 통해서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트랜잭션을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외부 툴을 전전할 필요가 없어지네요. 이더리움의 기본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변화가 단지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쓰고 있는 ECDSA 암호화 방식이 언젠가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순식간에 뚫릴 위험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많은 암호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포스트 퀀텀, 즉 양자 컴퓨터 이후 시대의 위협이죠. 양자 컴퓨터의 압도적인 연산력이 현실화되면 현재의 타원 곡선 암호 체계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네, 무섭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프레임 트랜잭션이 서명을 담당하는 검증 프레임을 완벽하게 분리해냈다고 말씀드렸죠? 아하, 그러면 굳이 기존 서명 방식만 고집할 필요 없이 나중에 양자 내성을 갖춘 새롭고 강력한 서명 모델이 나오면 네. 그냥 그 검증 프레임 블록만 새로운 양자 내성 블록으로 쏙 갈아 끼우면 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구조적 분리 덕분에 프로토콜 레벨에서 네이티브하게 미래의 다양한 인증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을 필요 없이 핵심 모듈만 안전하게 교체하면 되니까요. 와, 레고 블록 구조가 단순히 지금 당장 쓰기 편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네트워크의 생존력과 진화까지 담보하는 완벽한 설계였네요. 대단하죠. 하일은 단점이 전혀 없는 만능 해결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술의 세계에 완벽한 건 없겠죠. 실제로 이 쪼개진 프레임들이 네트워크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연 없이 한 번에 묶여서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분명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세상 모든 혁신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네, 어떤 그림자가 있죠? 온체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억셉트 플래그 덕분에 철저하게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트랜잭션이 블록에 담기기 전 대기실 역할을 하는 민플 레벨에서 발생합니다. 민풀이라면 수많은 그 거래들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며 모여있는 그 대기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검증 과정이 프레임으로 나뉘고 유연해졌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검증 노직이 기존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복잡성.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일부러 연산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복잡한 프레임 트랜잭션을 무한정 생성해서 민풀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식당 비유로 치면 신분증 검사 방식을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누군가 외국어로 된 수백 페이지짜리 서류를 들고 와서 네. 이거 내 신분증이니까 꼼꼼히 검증해줘 라고 떼를 쓰면서 뒷사람들 입장을 다 막아버리는 상황인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네트워크 노드들은 이 쓰레기 트랜잭션들이 유효한지 계산하느라 귀중한 자원을 다 써버리게 될 겁니다. 전형적인 DOS 공격,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에 타겟이 되거나 부적합한 트랜잭션들이 민풀에 가득 채워버리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어떻게 막죠? 그래서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스테이킹 기반 DOS 방어 메커니즘이 거론됩니다. 스테이킹이요. 지나치게 복잡한 검증 로직을 실행하려면 일정한 자본을 담보로 맡기도록 강제해서 악의적인 공격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경제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죠. 융통성이 생긴 만큼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 있는 구멍도 생겼고 그걸 막기 위해 경제적인 페널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도 이런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도입하기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은 이 모든 기능을 단번에 풀어버리는 빅뱅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현재 논의되는 전략은 아주 보수적인 규칙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요. 네, 처음에는 검증 프레임이 할 수 있는 연산의 양이나 접견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아주 좁게 제한하여 민풀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한 뒤에 네. 네트워크가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그 유연성의 한도를 늘려나가는 시기죠. 안전과 혁신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이더리움 생태계다운 조심스럽고 현명한 접근이네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 대체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언제쯤 직접 체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 EIP-8141 제안은 이더리움의 다음 메이저 업그레이드로 불리는 해고다 포크의 핵심 헤드라이너 후보로 아주 강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해고다 포크요? 네, 만약 해고다 포크의 핵심으로 채택된다면 빠르면 1년 내에 메인넷 도입까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내라니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준이 아닙니다. 2015년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트랜잭션 모델 자체의 대전환을 의미하니까요. 대전환?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 지갑 개발사, 디파이 프로토콜, 그리고 일반 유저가 이더리움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2016년부터 이어진 계정 추상화의 오랜 역사부터 트랜잭션을 레고 블록처럼 쪼개버리는 프레임 트랜잭션의 마법, 다차원 하이패스 같은 2D 논스, 그리고 미래의 양자내성 대비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이었죠? 멀티시글 설정이 클릭 몇 번으로 끝나고 복잡한 덱스 거래와 가스비 결제가 무르르듯 한 번에 처리되는 세상. 이더리움 지갑이 마치 우리가 매일 쓰는 모바일 뱅킹 앱처럼 쉽고 부드러워지는 그 폭발적인 변화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드네요. 사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결국 블록체인의 대중화, 즉 매스 어둉션을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뇌리를 스칠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트랜잭션 모델이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모듈화되고 검증과 실행이 분리되며 민풀의 유입 구조까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된다면 네. 그동안 트랜잭션들의 순서를 찰나의 순간에 재조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어온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경제, 바로 MEV, 즉 최대 추출 가능 가치 생태계는 과연 어떤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 트랜잭션의 형태가 무한히 다양해지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추출하는 방식도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변화하지 않을까요? 와,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프레임들이 서로 분리되어 제출되고 조립될 수 있다면 MEV 탐색자들에게는 이 프레임들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배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다차원의 체스판이 열리는 셈이니까요. 앞으로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떻게 이 힘의 균형을 맞춰갈지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지켜볼 거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전환이 앞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블록체인 경험을 그리고 이 거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보이지 않는 경제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길 고려드립니다. 가스비 스트레스와 무한서명 지옥에서 해방된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